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강력한 투자 테마는 바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바이오시밀러라는 단어, 뉴스에서 종종 들으셨죠? 쉽게 말해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내도록 만든 복제약을 뜻합니다. 오늘은 3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특허 만료 시장이 열리면서 이 바이오시밀러 산업과 이를 대신 만들어주는 제조 산업인 CDMO가 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ETF와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로 시장의 크기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4가지 핵심 지표를 보시죠. 현재 2026년 기준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약 387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2035년이 되면 무려 1912억 달러로 커질 전망입니다. 매년 16% 이상 쑥쑥 크는 셈이죠. 특히 이런 약들을 대신 생산해주는 위탁 생산, 즉 CDMO 시장은 연평균 18.9%씩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승인한 바이오시밀러도 벌써 92개에 달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3천억 달러 규모의 특허 절벽이 열어주는 구조적인 장기 성장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특허 절벽이 무엇일까요?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면 일정 기간 독점 판매권을 갖는데 이 특허가 끝나면 복제약들이 쏟아지면서 오리지널 약의 매출이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5년 스텔라라를 시작으로 아일리아, 프롤리아, 엘리키스 같은 유명한 약들의 특허가 줄줄이 만료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28년입니다. 1년에 무려 295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을 벌어들이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특허가 끝납니다. 제약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시장의 문이 열리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겐 그야말로 황금어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동네 약국에서 흔히 보는 감기약 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는 다릅니다. 일반 제네릭 화학약품은 레고블록 조립하듯 구조가 단순해서 똑같이 베끼기가 쉽고 가격도 90% 이상 뚝 떨어집니다. 반면 바이오시밀러는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서 만드는 거대 분자라 고도로 복잡합니다. 승인받기도 엄청나게 까다롭죠. 진입장벽이 높다는 뜻입니다. 우측 파이 차트를 보시면 현재 암을 치료하는 종양학 분야가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특히 항체 치료제인 단클론 항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매년 23%씩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노른자위 시장입니다. 왜 하필 지금 바이오시밀러에 투자해야 할까요? 5가지 강력한 원동력이 있습니다. 첫째, 방금 보신 3천억 달러 규모의 특허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를 줄이려고 싼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조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 전문적으로 약을 만들어주는 CDMO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죠. 넷째, 한국이나 인도 같은 아시아 톱기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꽉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AI,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약을 개발하는 기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투자할까요? 개별 기업을 고르기 어렵다면 ETF가 아주 훌륭한 대안입니다. 대표적으로 BBP와 PB라는 2가지 ETF가 있습니다. 화면에 표를 보시죠. BBP는 FDA 승인을 받은 약 80여 개의 중소형 바이오 기업을 넓게 담고 있어서 시장 전반의 폭발적인 성장을 따라가기 좋습니다. 반면 PB는 까다로운 퀀트 분석을 통해 딱 32개의 우량 대형주 위주로 집중 투자합니다. 쉽게 말해 BBP로 중소형주의 쏠쏠한 수익을 챙기고 PB는 대형주의 안정성을 가져가는 상호 보완적인 전략이 가능합니다. 먼저 BBP ETF의 상위 보유 종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FDA 승인을 받은 미국 상장 바이오테크 기업을 80개 이상 폭넓게 편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 면역항암제를 전문으로 하는 이뮤니티 바이오, 티커명 IBRX입니다. 그 밑으로 모더나 같은 익숙한 이름도 보이시죠? 특정 기업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타격을 덜 받도록 성공적인 신약을 보유한 다양한 중소형 혁신 기업들에 골고루 투자하는 아주 매력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다음은 PB ETF입니다. 그래프 모양부터 조금 다르죠? 상위 종목들의 비중이 꽤 묵직하게 실려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1위인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 티커명 UTHR이 가장 비중이 높고 그 아래로 일루미나, 리제네론, 바이오젠, 길리어드, 암젠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초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가격 모멘텀과 기업의 본질 가치를 엄격하게 따져서 32개 종목만 엄선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든든한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핵심 개별 종목 5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바이오거인 암젠입니다. 암젠은 아주 재미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프롤리아나 엠브레 같은 본인들의 오리지널 약들은 특허가 끝나 매출이 30% 넘게 줄어드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의 약을 복제한 바이오시밀러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죠. 게다가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마리타이드라는 차세대 신약을 개발 중입니다. 바이오시밀러의 역풍을 비만 신약의 기대감으로 팽팽하게 방어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가논입니다. 오가논은 현재 선파마라는 거대 기업에 총 118억 달러 규모로 인수가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왜 인수할까요? 바로 오가논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유방암 등에 쓰이는 알짜배기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유럽에서 콜레스테롤 저하제 시판 승인도 받아냈죠. 대형 제약사들이 특허 절벽을 방어하기 위해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기업을 통째로 사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가논은 그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코이루스 온콜로지입니다.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2억 달러가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캡 기업입니다. 원래 바이오시밀러를 하다가 최근에 사업을 매각하고 완전한 면역항암 전문 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투자 위험도는 높지만 그만큼 터지면 대박이 날 수 있는 이른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주식입니다. 월가 기관들의 목표 주가를 보면 현재 주가 대비 무려 30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포트폴리오의 작은 비중으로 향신료처럼 추가해볼 만한 고수익 매력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스위스의 론자그룹입니다. 근광을 캐러 갈 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말 아시죠?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곡괭이가 바로 이들,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CDMO 기업들입니다. 론자는 캡슐 등 다른 사업부를 다 팔고 오직 의약품 위탁 생산에만 올인하는 글로벌 최대 순수 CDMO 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약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은 계속 밀려들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이면서도 구조적인 혜택을 톡톡히 보는 기업입니다. 마지막 핵심 종목,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아시아 최대의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위탁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통해 직접 바이오시밀러까지 개발하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뤘습니다. 2030년까지 무려 20개의 바이오시밀러 라인업을 갖출 계획이고 최근에는 글로벌 제약사 산도즈와 손을 잡았을 뿐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비만약 생산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테마에 투자한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축입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을 바탕으로 6가지 투자 전략을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2028년 키트로다 등 핵심 특허가 만료되기 2년에서 3년 전인 지금 선제적으로 진입하십시오. 둘째, 약을 직접 개발하는 리스크가 부담스럽다면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논조나 삼바 같은 CDMO 기업을 담으세요. 셋째, ETF 투자를 원하시면 중소형 중심의 BBP와 대형 중심의 PB를 섞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빅파마들이 중소형 사례 탐내는 M&A 이벤트를 주목하시고 다섯째, 미국과 유럽을 넘어 급성장하는 아시아 기업으로 지역을 분산하세요. 마지막으로 휴미라처럼 방어에 성공하는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저력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투자 판단을 위해 긍정적 이슈, 즉 순풍 요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시장 규모 면에서는 3천억 달러라는 역대급 특허 전력장이 선다는 게 가장 큽니다.
미국 보험시장에서 오리지널 약들이 버티고 있던 이른바 리베이트 장벽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서 바이오시밀러의 점유율이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규제 측면에서도 FDA가 불필요한 임상 절차를 덜어주면서 승인 속도가 빨라졌고 AI가 도입되면서 개발 비용이 확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대형 시장인 비만약의 복제약 시장까지 대기하고 있어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 즉 역풍 요인도 존재합니다. 바이오시밀러 하나 개발하는데 비용이 1억에서 2억 5천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초기 자본이 만만치 않죠. 게다가 돈이 되는 큰 약품에는 경쟁자가 5에서 6곳씩 몰리면서 가격 경쟁이 심해져 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리스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정부가 약값을 깎아버리니 매출 규모가 작은 약들은 개발해봐야 본전도 못 건져 아예 복제약 개발을 포기하는 현상, 즉 파이프라인의 90%가 미개발 상태로 남는 공백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관련 테마매는 단순히 약 하나 복제하고 끝나는 분야가 아닙니다. 화면에 맵을 보시죠. 이 테마는 약을 대량 생산하는 위탁 생산,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혁신, 의료비 절감 정책 수혜,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바꿀 비만약과 정밀의료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하나를 투자함으로써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산업과 헬스케어의 미래 트렌드,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아시아 바이오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2028년까지 쏟아지는 3천억 달러 규모의 특허 절벽, 그리고 이를 받아낼 CDMO 위탁 생산 수요 폭증,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바이오시밀러는 구조적인 장기 성장 테마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BBP와 PBE 같은 ETF를 단단한 코어 자산으로 중심에 두시고 그 주변에 암젠, 론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쟁력 있는 개별 종목들을 위성처럼 배치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